안녕하세요. 숙성꿀지기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막 제가 아침에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일기예보상으로는 저녁 무렵에 비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막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번 주부터 취미 양봉 교실을 시작을 하는데 취미 양봉, 부업 양봉에 필요한 양봉 기자재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곤충 테마파크 한번 보셨죠? 네, 빗방울이 점점 거세지고 있네요.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뭐예요? 벌통이죠. 벌통.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나무 벌통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무 벌통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따뜻한 보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보온을 날 수 있는 스티로폼 벌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벌통 이름은 양봉 농협에서 제공하는 EPP 벌통이라는 것인데, 자, 이런 벌통 하나랑 그다음에 이 앞에 혹시 보이세요? 네, 이게 바로 벌들한테 물을 공급해주는 급수기라고 해요. 급수기. 뭐 이 정도만 있으면은 뭐 벌 키우는데 이제 충분하겠죠. 자, 그러면 정말 이 정도 가지고 될까요? 네, 그러면 안에를 한번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네, 뚜껑을 열어봅니다. 오, 무거울까요? 오, 네. 뭐 손가락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가볍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좀 지저분한 하나의 천이 있네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개포라고도 하고요, 천 덮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벌통 집을 지붕처럼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녀석들은 뭐냐면 우리 혹시 벌들이 밀랍이라는 걸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밀랍으로 이렇게 이제 막아놓은 그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저분한 건 아닙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묻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걸 하나 또 제치니까 모기장이 또 하나 있네요. 벌들이 목이 쏘여서 이게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모기장은 검정색 천도 있고 또 하얀색 천도 있는데, 여기 모기장에 또 이런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벌들이 프로폴리스라는 것을 모아오거든요. 들어보셨죠? 프로폴리스, 천연 항생제.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로 이 벌통 입구를 꽉 막아서 햇볕이 들더라도 조금 어둡게 만들어서 벌들이 생활하기 이제 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요 정도밖에 안 찼는데, 이게 제대로 모이면 완전 여기를 다 뒤덮어요. 그래서 이거를 겨울에 이렇게 이제 딱딱하게 굳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걷어내서 이것을 주정이라는 것에다가 이렇게 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놔두기 희석을 시켜주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프로폴리스라는 걸 또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프로폴리스 망이라고 합니다. 프로폴리스 망, 이것도 하나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무슨 그물망이 있네요. 그물망. 이것은 이름은 격왕판이라고 해요. 좀 용어가 어렵죠. 격왕판. 격리시킨다, 왕을 격리시키는 판이다 해서 이제 격왕판인데, 여기 촘촘하게 있잖아요. 여기에는 일벌들은 통과를 하는데 여왕벌은 드나들 수가 없어요. 요 판의 역할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에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볼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이것저것 많이 있죠. 이 안이 이제 벌통 안인데, 이 벌통 안에는 이 벌집이 총 10개가 들어가요. 어떤 거는 12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떤 거는 뭐 9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6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보편적인 게 10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벌집을 한 장, 두 장 하지 않고 1매, 2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거를 신매 벌통이다, 그래서 신매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통상적인 건데 요걸 한번 볼게요. 짠,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나무 이 틀에다가 그냥 맨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올록볼록 나와져 있죠. 요거를 소초광이라고 해요. 벌집 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록볼록 나와 있는 곳에다가 어린 벌들이 밀랍을 분비해서 여기다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럼 이제 집을 지은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짜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네요. 이쪽 보여드릴게요. 짜잔, 아까랑 좀 다르죠. 네, 여기는 편편한데 이 부분이 이렇게 볼록볼록 육각형으로 이렇게 집을 다 지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 상태가 지금 완벽하게 집을 지은 상태가 아니고 한 반 정도 이렇게 집을 지어놓은 상태여서 앞에 뒤에 이렇게 이제 같이 집을 집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 한 면만 이 벌집이 총 몇 개나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몇 개 될 것 같으세요?
100개? 땡. 200개? 좀 더 쓰시죠. 1000개? 네, 더 많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3,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우. 그럼 양쪽을 합치게 되면 7,0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왕벌이 알을 낳게 되면 최대 한 7,000개 정도 알을 낳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5,000개 내지 6,000개 정도 알을 낳아서 집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볼게요. 쭉. 요거는 막 꿀도 차 있는데 여기 봤더니 이렇게 막 뭔가가 이렇게 막혀져 있죠. 요것이 뭐냐면은 여왕벌이 알을 낳으면 알이 한 3일 정도 있다가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애벌레가 된 다음에는 한 5.5일 정도 지나서 요게 이렇게 이제 번데기 형태로 돼요. 번데기 아시죠? 번데기 형태로 돼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일벌들 같은 경우는 알에서 태어나서부터 한 21일 만에 태어나게 되고요. 숫벌은 24일 만에 태어나요. 그리고 또 여왕벌은 16일 만에 태어납니다. 여왕벌이 제일 센 놈이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왕벌은 번데기랜다. 그 로얄 젤리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튼튼하게 이제 생활할 수가 있겠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알도 낳고 새끼도 키우면서 또 이렇게 이제 먹이도 이렇게 이제 꿀도 이렇게 이제 모으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처럼 봄에는 벌들이 알을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 꿀들을 다 먹고 다른 데로 옮기면서 이 전체를 꿀을 이제 산란을 다 하고 아기를 낳고 그다음에 또 이게 번데기장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 번데기 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제일 최대의 관건이 돼요. 네, 다음에는 한번 이거 볼까요? 오, 무겁습니다. 짜잔. 네. 이건 뭘까요? 네. 완전히 이렇게 하얀 막이 쳐져 있는데 이게 바로 꿀입니다. 꿀. 그래서 꿀을 채운 다음에 벌들이 나름대로 날개짓을 해서 이 수분을 증발시키게 돼요. 일반적으로 꽃에서 꿀을 채취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물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꿀은 그 여러 곳에서 딴 꿀을 다 모아서 이제 농축장이라는 이제 공장에 가서 가열을 시켜가지고 수분을 낮춰서 꿀을 만들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이렇게 벌들 스스로가 수분을 농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화분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또 프로폴리스도 들어가고 로얄 젤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 가치가 높은 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숙성꿀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걸 완전히 봉했다, 완전히 막은 거를 또 완전히 숙성됐다 그래서 완숙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저희 취미양봉 교실에서는 바로 이런 꿀들만 생산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는 아직 조금 덜 봉해졌잖아요. 그래서 약간 물 기운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점점 더 숙성이 되면서 밀랍으로 쫙 봉하게 되는 것이 숙성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게 바로 이건 뭐냐? 판이네, 판. 요거는 격리판이라 그래요. 격리판. 격리시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개가 이런 꿀장이라던가 어떤 벌장이 1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요것을 뭐 예를 들어 산란하는 공간이라든가 꿀을 채우는 공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놓는 겁니다. 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격리판이라고 하고요. 요게 벌통당 하나 정도는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요건 좀 넓은 거예요. 입구도 이렇게 있고 뭐 통 같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양기라고 해요. 이름 어렵죠. 그래서 여기는 먹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 먹이통. 그럼 벌이 뭘 먹고 살까요? 꿀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지네들이 겨울에 먹으려고 모아둔 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뺏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들은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벌들한테 미안하니까 설탕물을 주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주는 게 아니고 겨울에 먹이로서 주는 거죠. 평상시에는 당연히 꿀 딸 때는 설탕물 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꽃이 피는 시기가 봄부터 해서 여름, 가을에도 좀 피긴 하지만 많이 피진 않기 때문에 벌들을 키우기에는 썩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가을에는 주로 양봉하시는 분들이 설탕물을 타가지고 이제 그
이제 그 벌들을 먹이를 주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요 먹이통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 꿀로만 벌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탕물을 주긴 하지만 최대한도로 벌들한테 꿀을 덜 뺐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도 벌들이 물어온 꿀하고 그 다음에 설탕물을 약간 섞어서 최대한도로 설탕물을 적게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가을철에는 꿀이 많이 나는 식물들을 좀 많이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화류라던가 또는 메밀이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기타 밀원 식물이라고 하죠. 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식물들, 그런 나무들을 또 많이 심는 것도 벌을 키우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요걸 볼까? 요거는 뭘 것 같으세요? 빗자루네, 빗자루. 그죠? 빗자루. 방 쓰는 빗자루. 근데 요것을 벌을 쓴다 그래서 봉솔이라 해요. 봉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 이런 식으로 벌통을 보다 보면은 여기 벌이 막 뭉쳐 있겠죠. 그러면은 요 봉솔로 딱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고 살살 조심스럽게 툭툭 털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끝에는, 봉솔 끝에는 뾰족한 부분인데 이건 뭐냐? 이쑤시개, 기우비개 아니죠. 코쑤시개 이런 거 아니고, 소비와 소비, 이게 이 벌장과 벌장 사이가 나중 되면 여기가 이제 밀랍으로, 이런 밀랍으로 붙어나 가지고 이렇게 들으려 해도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땐 여기다 살짝 이렇게 꽂아 놓고 옆으로 탁 벌려주게 되면은 이 꿀장 또는 이제 벌장을 떼내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 용도로도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것을 이런 이 봉솔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그 꿀장 또는 이제 그 먹이장을 집기 위해서 이렇게 집게가 있어요. 집게. 그래서 이거를 소비 집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집어넣고 그다음에 꽉 잡은 다음에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보고. 근데 사실은 초보자들은 이거 이렇게 돌리다가 떨어뜨리게 돼요.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줘서 쉽게 소비를 이제 먹이장이라던가 또 이제 벌집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집게가 있고, 여기에도 보면 약간 이제 칼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벌려서 또 소비 사이를 먹이장 또는 이제 그 벌장 사이를 떼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도구 설명드리면은 요거는 갈퀴처럼 생겼네요. 막 칼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베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요 기역자로 생긴 거는 나중 되면 이렇게 이 그 벌집 위에 이렇게 밀랍을 붙인 거는요, 지들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공간을 만들다거나 좀 더 꿀을 더 채우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이게 2층으로 올라갈 때는 얘가 필요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자꾸 꾹꾹 긁어서 이런 식으로 긁어낼 때 필요한 것이 요 칼이 되고, 얘로도 이런 식으로도 긁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긁어서 낼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그 벌집하고 벌집 사이를 이렇게 벌려주는 그런 용도로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도구가 있는데요. 도구가 겉에서 봐서는 별로 없는데 엄청나게 많죠. 이거는 뭐예요? 포크예요. 포크. 네, 포크. 벌들이 꿀을 찍어 먹을까요? 포크? 네, 이걸 이름이 뭐냐면은, 이거 이름 들으시면 기절할걸요? 기절할 준비 되셨나요? 네, 이게 이름이 뭐냐면 숯벌 포크예요. 숯벌 포크. 네? 숯벌 포크. 생소하지 않으세요? 숯벌 포크. 우리가 벌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일벌이 있고, 그 다음에 여왕벌이 있고, 그리고 숯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일벌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집안 청소도 하고 집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꿀도 모아오고 막 이런 역할들을 하겠죠. 그런데 숯벌 같은 경우에는 여왕벌하고 한번 교미하기 위해서 태어나거든요. 평상시에는요 필요가 없어요. 꿀만 축내요. 그래서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또 만약에 숯벌이 없어서 여왕벌하고 교미를 못한다고 하게 되면 일벌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여왕벌하고 교미할 그런 시기 아니 필요 없기 때문에 숯벌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숯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포크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아까 이렇게 집을 져놨잖아요. 이게 이제 일벌 집이 되는데, 숯벌은요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고 덩치가 좀 크기 때문에 집들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돼요.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숯벌들은 이 아래쪽이라던가 위쪽이라던가 이렇게
양쪽 가쪽 또는 심한 경우에는 뭐 가운데도 덕지덕지 짓긴 하는데, 그래서 이 포크를 이용해서 이 숯벌집을 이렇게 따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숯벌이 찔려가지고 죽겠죠. 숯벌 불쌍해. 숯벌이 남자잖아요. 남자들은 불쌍해. 그죠? 그렇지만 아무튼 또 벌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포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숯벌 포크는 숯벌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 숯벌 포크는 하나가 더 있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진한 꿀을 이렇게 이제 만든다고 했잖아요. 일명 숙성꿀을 만드는데, 이 숙성꿀은 그냥 꿀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밀도라고 해서 얇은 칼로 살짝 코 뜨듯이, 우리 뭐 이렇게 일식 같은 거 하게 되면 회 칼로 이렇게 살짝 뜨듯이 이렇게 이제 벗겨내야지 되는데, 그냥 벗겨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담았다가 이렇게 벗겨내야 되는데, 뜨거운 물에 담다 보면은 요 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은 화상을 입겠죠. 뜨거운 물에 담으면 아무래도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숯벌 포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 뜨듯이 살짝 떠주는 거, 이렇게 밀랍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도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는 숯벌을 이렇게 잡는 용으로, 하나는 또 밀랍을 제거해서 꿀을 따내는 그런 용도로 2개 정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거는 바로 뭐냐, 보온판이에요. 보온판. 이렇게 따뜻하게,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벌통 안을 보온시키기 위해서 이런 하나 이제 판이 필요합니다. 자, 뭐 여기가 완전히 그냥 보물 상자처럼 뭐 이게 쑥쑥쑥 나오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짜르르한 노란색 각, 뭐 상냥각처럼, 성냥각처럼 생겼는데, 이건 뭐냐면 개미산 기확이라는 거예요. 에잉? 개미산? 개미가 있는 산일까요? 네, 개미산은 이 코름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약간 시큼하면서 산성의 어떤 물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쐐기 같은 거에 이렇게 쏘이게 되면 엄청나게 따끔하잖아요. 아쓰라리게 따끔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이제 개미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녀석이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진드기를 이렇게 이제 제거해 주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벌들을 키우다 보면은 벌이 그냥 알아서 잘 크기도 하지만, 벌들한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꿀입니다. 꿀을 먹어야지 잘 크겠죠. 먹이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물이에요. 물. 우리도 사람도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필요한 게 화분이라는 거, 화분, 꽃가루라는 건데,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만 있으면 잘 자라는데, 우리도 뭐 사람도 커가다 보면은 가끔가다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그럼 벌들도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벌이 병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해충에 의해서 병이 들기도 하는데, 해충의 종류 중에 크게 응애나 진드기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를 좀 많이 받게 되고요. 또한 뭐죠? 말벌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벌은 나타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만 잘 조치를 해주면 되는데, 이 응애나 진드기를 잘 잡는 것이 또 양봉을 하는 데는 제일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응애랑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봄에도 이제 벌을 깨운다고 하죠. 2월달 또는 3월달 요때 이제 응애 약을 쳐주게 되고, 또 이제 꿀을 다 딴 다음에 8월이나 요때도 한번 쳐주게 되고, 겨울철 날 때쯤에서 또 한번 쳐주게 되는데, 대부분의 약자들이 약간의 화학 성분이 있는 농약 성분이 있는 약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꿀에 물론 들어가지 않게끔 잘 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용인 취미양봉 부업양봉에서는 친환경적으로 벌을 키우기 위해서 일체의 어떤 농약 성분의 약재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벌을 키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미산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옥설산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좀 좋지 않은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미산을 이용하는데, 개미산은 좀 독하고, 그 다음에 또 약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다가 액체를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벌통 온도가 이제 한 35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기화를 해요. 그래서 기화를 해서 진드기를 잡는 데 필요한 거, 그래서 이걸 개미산 기화기, 이것도 이제 벌통마다 하나씩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네, 벌에 쏘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벌 모자.
벌 모자 이렇게 이제 쓰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데 또 모자만 쓰다 보면요 가끔가다 이렇게 팔에도 쏘여요. 저도 보시면 여기 완전히 이게 곰보 자국 나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인가 보다가 한 20여 방 벌에 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벌 전체적으로 옷을 가리는 것도 이게 벌 옷, 그래서 몸통도 가리고 모자 대용도로 쓸 수 있는 거 같이 이제 연결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원피스로 연결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장갑이 필요하겠죠. 장갑, 그죠? 벌이 쏘이지 않게. 그래서 벌 장갑이 별도로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우리 고무 장갑 있잖아요. 안에다가 실 장갑 같은 거 끼고 또 고무 장갑 같은 거를 활용해서 이제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벌을 보기 위해서 또 여기 벌 뚜껑을 그냥 샥 열면 벌들이 막 날라올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쏘일 수가 있겠죠. 아무리 이런 보호 장구를 하더라도 벌이 많이 달라붙다 보면 막 윙윙 거리면요 막 무서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짜잔, 요 기계 뭐 같아요? 뭐 마술 램프 같나요? 예, 요거 이름은 훈연기라래요. 훈연기. 그래서 연기를 나게끔 해주는 거. 이 안에다가 쑥 있잖아요. 쑥 제조를 이렇게 넣어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 바람통으로 하게 되면 연기가 쭉 나거든요. 그래서 이 벌통을 열면서 살살살살 연기를 쏘여줘서 연기에 의해서 벌들을 조금 아래쪽으로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벌을 보게끔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것도 뭐 벌통마다 하나씩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뭐죠, 전체적으로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양봉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소득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가 꿀이겠죠. 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화분이라고 들려보셨죠? 화분. 그래서 화분을 또 채취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로열 젤리도 들어보셨죠? 로열 젤리도 채취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도 채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용인 취미양봉 교실, 부업양봉 교실에서는 주로 꿀을 생산하고 화분도 조금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로열 젤리랑 그 프로폴리스는 약간의 맛보기 정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밀랍이 나오게 되면 밀랍을 잘 모았다가 뭐예요? 밀랍초 같은 것도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꿀을 생산할 때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산한다고요? 숙성꿀로 생산할 거예요. 진하고 건강이 영양분이 듬뿍 내 있는 숙성꿀로 생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분이라는 거, 꽃가루를 이제 그 생산할 건데, 한 4월 중순 4월 말쯤 되면은요 주변에 도토리 꽃이 많이 피면서 도토리 화분을 많이 몰아오게 돼요. 겨울 동안에는 우리가 벌들을 인위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화분하고 설탕이랑 영양제를 섞은 화분떡이라는 걸 여기다 올려놓아서 키우게 되는데, 이제 자연적으로 화분이 들어오게 되면 굳이 그걸 올려놓을 필요 없겠죠. 그러면 화분이 너무 넘쳐나게 되면 벌들이 여기 그 벌장에다 막 이제 채우게 돼요. 그러다 보면 화분을 많이 채우다 보면은 새끼를 날 또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필요한 양만큼만 화분이 채워지도록 하고, 나머지 화분은 또 사람이 또 이제 모으게 되는데, 화분을 모으는 기구가 짜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이게 이름이 뭐냐면 화분 채취기라 그래요. 화분 채취기. 자, 그럼 어떤 원리에 의해서 화분이 채취가 되는가? 이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 동그라미, 이게 용수철 이제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 자, 벌들이 뒷다리에다가 화분을 이렇게 꿀을 가지고 가서 꽃가루를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이제 그 뭉쳐가지고 경단처럼 만들어서 뒷다리에다 묻히고 오는데, 여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다 보면 여기 동그라미에 자기 몸통은 통과하는데 이 꽃가루가 이제 통과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꽃가루가 여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잘 모아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설치를 하게 되냐면 물통을 제거하고 바로 여기 벌집 입구에다가, 벌통 입구에다 이렇게 채취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벌들은 통과를 하는데 바로 이제 그 꽃가루는 요 아래쪽에 이제 떨어져서 모이게 되죠. 그리고 이걸 하루 종일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오전 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이렇게 모으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이렇게 열어줘서 벌들이 자연스럽게 들락날락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꽃가루 채취할 시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꽃가루를 채취를 해서 또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또 꽃가루도 많이 채취를 해서 식구들도 많이 나눠주시고, 우리 양봉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더 드셔가지고 더욱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벌들이 1층에서만 생활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꿀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꿀을 많이 생산해야지 되다 보니까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1층엔 총 10장 정도의 그
벌집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새끼도 낳아야 되죠. 꿀도 모아야 되니까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2층이라는 걸 옵니다. 2층을 올릴 때 바로 요거를 2층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됩니다. 1층은 이게 뭐죠? 스티로폼인데 2층은 나무네요. 그건 가격 때문에 그래요. 2층도 스티로폼으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겨울 날 때는 2층으로 나지는 않기 때문에 꿀 딸 때만 이걸 쓰고 나중에 가을에는 이걸 내려놓기 때문에 그냥 저렴하게 나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층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또 다시 아까 이제 꿀장 이런 거를 쭈쭈쭈 가득 채워가지고 꿀이 많이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꿀이 많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3층도 또 올리게 돼요. 근데 사실 저도 벌을 키워보면서 3층 올린 적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용인 지역은 조금은 이제 그 남부지방보다는 좀 날씨가 좀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꿀 채취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하시면서 남부지방부터 이 북부지방까지 가시는 분들은 꿀을 많이 차겠지만 저희처럼 고정으로 그냥 한 곳에서만 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 꿀을 그렇게 많이 채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 2층 정도만 채워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총 몇 장이 들어간다고요? 10장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장에 꿀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요게 완전히 꽉 가득 차게 되면 이게 한 2kg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개가 다 찬다고 하게 되면 몇 병이 나올까요? 꿀병으로 10병이 나오겠죠. 10병.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꿀은 이제 뭐 한 병이 한 5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평균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되지만 저희는 숙성꿀 진한 꿀은 최소한 가격이 1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저는 11만 원 정도 받는데 그러다 보면 10병만 생산해도 한 100만 원어치 어떤 수익을 생길 수가 있겠죠.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취미 양봉하면서 바로 수익도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꿀을 이렇게 채취를 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여기 여왕벌이 올라와서 여기다가 꿀 채워야 될 공간에 새끼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2층을 올리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격광판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격광판 이렇게 판. 그래서 왕을 격리시키는 판 이거를 이제 이렇게 1층에다가 대놓고요. 사이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놓게 되면 2층에다 올려놓게 되면 왕은 1층에서만 산란을 하고 2층은 뭐예요? 꿀만 채우게 하는 그런 용도로 합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총 10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산란을 위해서 10장을 다 채우지는 않고 통상 5장 내지는 6장 정도 이렇게 채우고 요 격리판으로 딱 막아주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최소 6장에서 10장까지 꿀이 많이 들면 10장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취미양봉 하시는 우리 교육생님들도 이 2층에 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용인에서 양봉하시면서 통상 한 군당 평균적으로 한 8병 정도를 채취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취미 양봉 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한 8병 정도 채취하는 걸 한번 목표로 잡아보시고 작년에 하셨던 우리 선배 양봉인 분들은 한 군당 10병을 한번 채취하는 거를 목표로 잡아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이 그 취미 양봉 교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기자재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냥 놔둘 수는 없죠. 위에다가 프로폴리스 망을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천 덮개를 이렇게 이제 덮어놓고요. 그리고 뚜껑을 짠 이렇게 이제 덮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 하나 안 드린 그 기구가 있는데 바로 가을철에 말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닐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말벌 포획기라는 것이 또 하나씩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말벌 포획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짠! 네, 이게 말벌 포획기예요. 작년에 그 말벌 잡힌 게 그냥 일부러 교육용으로 그냥 놔뒀습니다. 요 아래쪽에는 뭔가 액체가 이렇게 들어져 있죠. 지금은 열다 보면 싹 쏟아질까봐 못 여는데 액체가 들어져 있고 여기 보면 구멍이 있잖아요. 이 액체가 말벌 유인액이라 말벌이 냄새 맡으면 굉장히 유혹할 수 있는 유인액, 마치 와인 같아요. 와인 새콤달콤한 거. 그래서 여기 말벌이 요 액을 뭐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밑으로는 못 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밑으로 못 가니까 어디로 가냐면 다시 나오기 불편하니까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데 벌들은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올라갔는데 또 올라갔다가 또 여기가 삼각형으로 피라미드처럼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놀다가 굶어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벌이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벌을 제거할 때는 이걸 뚜껑을 이렇게 딱 열어서 이렇게 말벌 이렇게 제거를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말벌. 요 작은 말벌도 있고 또 장수 말벌도 있고, 네네, 엄청나게 큰 거. 작년에 저희 여기 그 가을에 말벌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말벌 피해를. 그래서 여기 한 20여 통 있던 것이 말벌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겨우 한 통밖에 안 살아났어요. 엄청나게 속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벌을 완전히 초전 박살내도. 이거 봐요. 이건 나방이죠, 나방. 이 녀석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이 살아있는 나방. 얘도 죽여야죠. 네네, 이 녀석. 얘 죽어라. 이게 먹을 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녀석도 이제 죽여놓고. 그래서 여기는 말벌뿐만 아니라 나방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 그 철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무 같은 데다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좀 이해가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양봉 용어들이 다 한문 용어가 많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양봉 배울 때 소비가 뭐야, 소비, 뭘 이렇게 돈을 쓰라는 건가? 막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소충이라는 것도 있고, 소상이라는 것도 있고, 되게 어려워요. 단상, 계상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취미양봉 교실을 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들이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 꿀벌을 키우는 용어들도 좀 한글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앞장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차츰차츰 더 궁금한 것들은 배워 나가면서 또 익혀 가도록 하고요. 올해 처음부터 양봉을 시작하는 입문 과정부터 해서 꿀 따고 그다음에 겨울 나는 그런 과정들을 차근차근 제가 초보자 입장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 입장에서 잘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래쪽에다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필요한 것들 영상 또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까는 비가 내렸었는데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아마 이 양봉에 대한 교육의 열정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서 비가 딱 그친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좀 기다렸다가 촬영할 걸 그랬나 봐요. 아무튼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용인에서 시작되는 취미양봉 교실, 부업양봉 교실이 더욱더 번창해서 용인에서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질 좋은 꿀들이 생산이 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취미양봉 시작하시는 분들은 좋은 먹거리 생산을 해서 우선 나 식구들 지인들한테 조금 나눠주고 약간의 또 용돈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업양봉을 해서 제법 주머니도 좀 두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몸신 안승재, 숙성꿀지기 안승재가 열심히 팍팍 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